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정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지금 뭐 채팅창에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잠시 후 e스포츠 경기 시작!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네. 저도 e스포츠를 사랑하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시 이 홍콩전이 시작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야구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쁜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셨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댓글창에 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제 금요일날에 라이브 왜 풀버전 안 올라오냐고. 그 뭐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아니고 그날 이 채팅창 관리도 조금 안 됐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좀 제 심기를 거스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물론 저도 이제 자제를 좀 했어야 됐습니다만 이 짜증이 생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그날 짜증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짜증을 안 낸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제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월요일 아침 또 이제 기분 좋게 저희가 한번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금요일날에 이 엔트리가 교체된 거 이거 소식이 좀 나왔는데 좀 깜짝 놀랐던 게 결국에는 이제 이의리 선수가 빠지는 대신에 그 자리를 이제 외야수 윤동희 선수가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야기가 좀 있었죠. 왜냐면 이정우 구창모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나온 이야기가 조금 더 추가 교체 가능성이 있다 해서 누군가 한 명이 빠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의리 선수가 손가락 쪽 부상 때문에 그죠, 물집 얘기가 있었죠, 그죠? 제대로 된 기량을 낼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의리 선수를 내보냈고 그리고 그 자리에 투수가 아닌 외야수인 윤동희 선수를 발탁을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가 저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중계 카메라도 좀 잡혔잖아요. 이렇게 하는 모습도 좀 있고 또 이제 손가락 물집 괜찮다고 이거 하는 이제 제스처 그렇죠, 같이 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손가락 보니까 괜찮네. 근데 저는 사실 뭐 물론 이 교체에 있어서 뭐 이의리 선수가 아니면 뭐 김도영 선수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내야수가 너무 포화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이제 승선하지는 못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윤동희 선수가 승선을 한 것 같은데 물론 현재 지금 가장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 혹은 제일 좋은 컨디션을 가진 선수가 대표팀에 승선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래도 사실 팀별 배분 혹은 이제 뭐 미필 쿼터 이런 것들 내심 사실은 물밑으로 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아팬 여러분들께서는 억울하실 수 있고 또 이의리 선수 입장에서도 아니 뭐 도쿄올림픽 갔죠. WBC 갔죠. 근데 이제 막상 정작 병역 혜택이 걸린 아시안 게임은 또 이제 승선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선수 본인도 굉장히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전날 토요일을 이제 고척돔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날이고 이의리 선수는 당연히 금요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야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본인은 그 내일 고척돔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녁쯤에 이제 야구하기 한 30분 정도 쯤에 이제 이의리 선수가 엔트리에서 탈락이 됐다. 이거를 하루 전날에 통보해보면 이게 좀 저는 차라리 진짜로 이의리 선수를 뺄 거였으면 이정우 구창모 선수를 뺄 때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나마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게 잘 됐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리고 좀 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의문을 가지실 만하다라는 게 지금 엔트리에 있는 선수 중에서 사실은 이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가 이의리 선수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예 그냥 뭐 여러 선수가 교체가 됐으면은 뭐 기아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그나마 조금 이제 이해라도 해보실 텐데 이의리 선수 혼자만 빠지니까 거기다가 지금 좌완 투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일단은 뭐 들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저는 그 이후에 이의리가 지금 뭐 89를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안 됐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 뭐 유중일 감독이나 뭐 이제 기술위원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나요? 선발 1+1 하겠다 이러면은 그러면 89 던질 필요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59만 던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그러면 오히려 59 던진 선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건데 이게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의리 선수나 뭐 이의리 선수를 사랑하시는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사실 뭐 남배 얘기도 지금 채팅창에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국가대표는 또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아야 또 좋은 기량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출전 전부터 뭐 금메달 따지 마라 이러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아, 그러게 지금 뭐 부진한 거 따지면 정우영 선수도 좀 부진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왜 의리만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어쨌든 뭐 금메달 따면 논란도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롯데만 이제 미필 혜택 3명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박세웅 선수, 나균환 선수 그리고 윤동희 선수 물론 이 세 선수들이 모두 다 이 만점 활약으로 이런 이제 뭐 논란들을 다 잠재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참 이게 악재가 겹칩니다. 지금 최영우 선수까지도 쇄골골절 되면서 지금 뭐 재활에 돌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력에서 이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성범 선수 아시다시피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 여기 이제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시즌 아웃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기아 타이거즈 어떡합니까? 어제 경기였죠. 어제 일요일 경기였는데 최영우 선수가 이제 이루수 쪽에 강한 타구를 날리고 박경수 선수에게 시프트에 걸려가지고 이게 1루 접전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병호 선수가 1루수였는데 뭐 일부러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박병호 선수가 뒷발을 이제 베이스 안쪽을 밟다 보니까 최영우 선수가 거기에 밀려서 넘어졌고 어깨 쪽으로 좀 안 좋게 착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검진 결과 쇄골골절로 시즌 아웃이 됐는데 이게 기아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나성범이 빠졌을 때 그래도 최영우가 있으니까 그쵸.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중심 타선에 최영우가 버텨주니까 나성범의 공백을 우리끼리 메워보자 했는데 최영우까지 빠져버리면 사실은 화요 경기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기아 입장에서. 지금 기아는 거기다가 잔여 경기도 지금 많이 남은 네, 상황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제일 많이 남았는데. 이 20경기 남았고 또 이제 SSG와 지금 뭐 한 경기 차라고는 맞아요. 하더라도 최근에 다시 한번 SSG가 좀 정신을 차리는 느낌이고 기아 타이거즈는 또 이게 주축 타자들 거기도 뭐 중심 타선까지 이제 계속 연쇄 맞습니다.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순위 싸움 혹은 이제 만약에 이제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최영우, 그렇죠. 나성범 네. 이 두 주포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기아하면 또 올해는 또 공격 야구인데 그 두 명이 빠졌을 때 이게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을지 뭐 소크라테스 선수라든지 나머지 선수들이 좀 화력을 집중을 해야겠지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대장전준우님 네이버에서 거기에 최원준 선수도 지금 아시안 게임 네, 갔죠. 맞아요. 여기 이제 뭐 박찬호 선수도 지금 인대 부상 네, 때문에 나가 타격이 있는 안 상황이니까 참 이 시즌 막판 와가지고 막바지 와가지고 이 4명의 선수를 또 주전 라인업 중에서 4명이면 거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9명인데 야구가. 절반의 선수가 지금 빠진 상황.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 참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랬을 때 기아 타이거즈 좀 이 자리를 대체해줘야 될 선수들 후보들 좀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기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이제 물론 이거는 나성범, 최영우, 소크라테스 이런 선수들이 당연히 잘했으니까 네. 주위 다른 선수들이 좀 편하게 친 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보면서 기아는 이런 선수들도 그냥 중심 타자처럼 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게 네. 이우성 선수라든지 그러네요. 최근에 조금 부진하지만 이창진 선수도 괜찮은 타격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박찬호 선수의 유격수 자리는 진짜 저는 기아 쪽에서 대체가 거의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중심 타자는 나성범이나 최영우가 사실은 수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이우성이라든지 뭐 고종욱 선수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김석환 예. 선수 얘기 뭐 이런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선수들이 좀 그 자리를 잘 메꿔서 뭐 한준수 선수를 지명 타자로 활용을 한다든지 뭐 타격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변우혁 선수도 생각이 나고. 이런 선수들이 좀 진짜 그 한 명이서 대체가 안 되겠지만 나머지서 좀 화력을 좀 집중해서 좀 기아의 공격 야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지금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우가 하태님 기아는 지금 난세 영웅이 필요합니다. 김석환 네. 화이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여튼 지금 뭐 기아 타이거즈도 이 주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맞아요. 찬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생각이 이게 이렇게, 그런 자기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축 선수가 부상 당했을 때 그 빈자리를 또 채워주면서 눈도장 받고 내년 시즌에도 또 백업으로 맞아요. 기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이제 데뷔 패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본인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죠.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가 사실은 프로 생활을 하면서 진짜. 맞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또 남은 시즌을 어떻게 이어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최원태 선수가 LG 이적 후에 최고의 피칭 보여줬습니다. 한화전에서 7이닝 8K 1실점으로 이 화려한 복귀를 알렸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드디어 배송 왔다고. 배송 이제 왔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좀 늦게 왔네요. 근데 최원태 선수가 NT에 빠져 있다가 이제 또 막 아시안 게임 선수들이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콜업이 됐고 어제 선발 기회를 받았는데 어제는 피칭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최원태 다운 적은 투구수로 이닝을 길게 소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더 이제 잘해야겠지. 사실은 한 경기 가지고 완전히 부활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죠. LG는 최원태 없이도 사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최원태가 이 마지막 매진 넘버를 줄이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 이런 상황에서 한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트레이드 윈윈이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제 최원태 선수한테 바라는 거 뭐 정규 시즌에서 잘 던져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뭐 정규 시즌 우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8분 응선을 넘은 상황에서 가을 야구 때 맞아요. 어떤 예. 모습, 혹은 이제 한국 시리즈 때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 대장전조님 주말 SSG 3연전에서 정대선 어떻게 보셨나요? 얘기하셨고 이정문 기자님 또 정대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 네. 예, 정대선 선수가 이제 올해 신인이거든요. 올해 신인인데 그 SSG 3연전에 맞춰서 콜업이 됐어요. 근데 네. 제가 보면서 이 선수에게 퓨처스 리그라든지 그 기록을 보면서 집중했던 게 고졸 우타자인데 삼진이 굉장히 적어요. 기록이 사실은 엄청 눈에 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삼진이 적은 걸 보면서 물론 그냥 갖다 맞추는 타격만 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컨택률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본 1군에 올려놨는데 나름대로 대응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기록이 계속 가진 않겠지만 슬럼프는 오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장타를 치는 그런 능력은 없겠지만 아마 뭐 허경민 선수처럼 뭐 컨택률이 90% 넘는 그런 좀 까다로운 그런 타자로 성장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기회 많이 줘야죠. MHJ님도 말씀하셨고 정대선 선수 청소년 또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롯데자이언츠가 뭐 올 시즌에 아쉽게도 뭐 가을 야구 현재로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됐지만 젊은 선수들의 약진 그 뭐 성민규 단장 여러 가지 뭐 비판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육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드래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2군 시설 혹은 이제 육성군 시설 이런 것들 뭐 업그레이드 한 거는 사실 눈에 띄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올해 좀 젊은 선수들 많이 나왔죠.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정대선 선수도 정대선 선수인데 확실히 좀 드래프트를 성민규 단장이 오고 나서 좀 전략적으로 세운 건 맞거든요. 사실 나승엽 선수 데려올 때도 사실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전략을 세운 거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라도 저는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이 선수들이 좀 터져주는 게 앞으로 롯데에 있어서 좋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나가야죠. 그러니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잘한 거는 잘했다고 네.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L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말씀드렸죠. 매직 넘버 이제 10경기 이제 10승을 자력으로 이제 거두게 되면은 또 우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임찬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였죠. 23일 한화전에서 한 시즌 개인 최다 12승을 또 거두게 됐습니다. 이제 뭐 선발 투수로서 올 시즌에 뭐 토종 1선발다운 모습 보여준 건 뭐 당연하고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인데 이 정도면 뭐 많이 기대가 될 그렇죠. 만합니다. 네. 기록만 따지면 거의 국내 선발 중에 거의 뭐 5손가락에 들 만큼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커리어 하이를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FA 재수는 정말 성공적이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LG 쪽에서 좀 미온적인 오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온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FA 재수가 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은 LG 서건창 선수만 하더라도 사실은 몇 수를 네, 했어요. 거의 진짜 한 장수생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수준인데 서건창 선수는 이제 수험을 포기해야 되는 정도. 네. 근데 임창규 선수는 이렇게 보면 자기의 가치를 확실하게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타팀 오퍼가 많을 것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쭉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니라 좀 들쑥날쑥했었고 좋았을 땐 좋았다가 안 좋았을 땐 안 좋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KBO 리그 FA 시장은 이상하게 좀 기교파에 대해서 좀 저평가를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백정현 선수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임창규와 LG에게 가장 좋은 거는 우승을 임창규가 시키는데 한 몫을 당당히 해주고 그러면 LG 쪽에서도 또 현금으로 또 이렇게 보상을 그렇죠.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잔류하는 게 네. 이제 임창규 선수도 그렇고 또 정이 또 많이 들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플로트코 선수도 10월 2일 날 이제 복귀전을 치른다고 하니까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일주일 있다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박용택 위원이 삼성 단장 면접 봤다는 썰이 돕니다. 세라피모님도 말씀하셨고 위에도 계속 쭉 이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둘째 치고 네. 지금 이제 홍준학 단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네요. 좋지 못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또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본사 쪽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썰까지도 또 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삼성은 지금 고위층에서 계속 뭔가 10등만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성적을 신경 쓰고 있다는 네, 얘기니까 네. 삼성도 한 2년 전에 타이브레이크 게임을 할 정도로 좋았지만 최근에 2년이 또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좀 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뭐 아니땡 굴뚝 연기가 날 수도 있겠지만 꼭 박용택 단장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좀 체제가 드디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아무 연고가 없는 난이도 최상인 구단 단장 본인이 할까요? 감독도 아니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삼성의 상황이 안 좋긴 그렇죠, 하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1군 상황이 안 좋으면 뭐 반면에 2군이라도 젊은 선수들이라도 혹은 이제 드래프트라도 좀 잘 돼 있으면 그래도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은 사실은 또 2군 성적도 최하위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사실 단장이라는 기회가 매번 찾아오는 그렇죠, 것도 아니지 예. 않습니까? 감독이나 단장이나 사실은 뭐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승엽 감독도 두산이랑 아무 연고가 없었잖아요. 서울이랑 연고도 없었는데 야구 감독, 맞아. 단장 이거는 감독 자리 10자리, 단장 자리 10자리, 한국에 10자리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쵸. 야구인이 이걸 마다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구단색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엽 이제 감독이 두산으로 간 이상 뭐 그런 구단 색깔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크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제 단장으로 데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일단 그 전에 앞서서 홍준학 단장이 과연 나갈지 요거부터 했어요, 예. 네, 요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코도 라뱅인데 단장도 용암택 되면 진짜 상황 잼나지는 듯요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맨 처음에 2002년에 첫 우승을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면 김응용 그쵸. 해태 출신이라는 예, 얘기가 맞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해태의 구단색이 너무 강하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선동열 이제 감독까지 또 예. 오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뭐 안 될 때는 다른 팀 뭐 출신이라도 뭐, 뭐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그렇죠.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어떤 색이든지 색이 예쁜 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색은 못하는 색이 색깔만 진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색이 색깔만 진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예. 그만 좀 해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좀 넘어가기 전에 이게 위에 YALL님 대박 맨날 아침마다 보는데 구독이 아니었네요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요번에 그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에 한다 금요일 날에 이제 막 도배 막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 몇 분 이상 구독 시에만 채팅을 칠 수 있도록 아닌가? 그냥 구독인가? 이 기준이 얼마예요? 1분? 1분 이상 구독 해야지만 이제 채팅 칠 수 있도록 이게 좀 저희가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채팅 치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서 같이 한번 첫 번째 주제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박한결 선수 얘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C의 박한결 깜짝 스타 탄생 데뷔 첫 타석에서 또 끝내기를 때려냈는데요. 19살 고졸 시즌이 1군 콜업 2일차 데뷔 첫 타석에서 경기를 끝내는 안타를 터뜨리게 됐습니다. NC 다이노스의 박한결 선수 최고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두산과 NC의 어제 경기 연장 11회 초에서는 3대3 동점 상황에서 대타 허경민 선수가 2점 홈런 5대3으로 리드. 이때까지만 해도 끝났다고 해야죠 이때.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11회 말 3대5로 두산이 리드하는 상황에서 무사 말로 박한결 선수가 데뷔 첫 타석 싹쓸이 2루타를 또 때려냈습니다. 마지막 끝내기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면서 저도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사 만루가 쌓이는 거 보면서 경기가 이상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박한결 선수가 저는 알고 있었던 선수가 딱 나왔는데 고졸 신인이고 2라운드 지명을 받았지만 사실은 경험이 너무 적잖아요. 데뷔 첫 타석이면 엄청 떨릴 텐데 초구 2구 헛스윙 하는 걸 보면 박치국의 변화구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지욱 선수의 변화구 쪽으로 변화구를 못 따라가다가 실투가 나온 걸 또 밀어내가지고 우익수키를 넘기는 안타를 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힘들다 봤는데 배트하고 공의 차이가 있었는데 분명히 실투를 또 놓치지 않고 치는 걸 보면서 이 선수가 역시 좀 스타성이 있는 선수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기가 막히게 밀어치더라고요. 안민용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NC의 또 끝내기 경기가 많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식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타점 적시타 이후 2루수 포구 실책으로 인한 맞아요. 결승점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기분 좋게 그렇죠. 싹쓸이 끝내기라고 하는 게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박한결 선수 경북고를 졸업한 외야수고요.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NC의 2라운드 전체 14순위로 지명된 꽤나 높은 라운드에서도 지명된 선수인데 올해 퓨처스리그에서도 이 68경기 나와서 2할 6푼 6리 4홈런 34타점 10도루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 후에 일단은 뭐 공을 뛰었으니까 한 점 낫다 하고 뛰었는데 외야수가 전력 질주로 뛰어가더라. 그래서 타구가 빠졌나 하다가 물 맞고 있더라. 정신이 없었네요 진짜.
야, 요거는 근데 진짜 이제 고졸 신인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인터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치고 이따 한 점 났다. 열심히 뛰는데 빠졌나? 하다 뭐 정신 차려가지고 물 맞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연습 경기를 제외하면 끝내기 경험이 없다. 맨날 상상만 하고 남이 하는 걸 보기만 했지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박한결 선수 이제 어저께 경기 봤을 때는 뭐 외야수로서 발도 제법 또 빠른 것 같고, 그렇죠. 뭐 펀치력 같은 경우에도 2루타 데뷔 첫 타석 또 2루타 때려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 그런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경북고 때는 이제 코너 외야를 주로 봤던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4순위에 뽑혔다는 건 역시 타격적인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수고, 청소년 대표를 하기도 했고, 네. 뭐 퓨처스 리그나 아직 1군 이제 한 타석을 했을 뿐인 퓨처스 리그의 기록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방망이를 칠 줄 아는 선수고, 발도 빠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당장은 뭐 이 선수가 NC의 주전 이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 NC 외야가 짱짱하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좀 저무는 시점에 박한결 선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로날드 야쿠냐처럼 발도 빠르고 홈런도 잘 치는 그런 선수로 컸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이한방님 정말 NC는 미래가 밝네요. 성적과 육성 두 가지를 다 가져가고 있다 얘기하셨고, 위에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삼성이 쟤를 데려갔어야 했는데 2라운드에서 이제 박건우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NC가 또 지명순번이 또 먼저였기 때문에 이제 박한결 선수를 NC가 이제 먼저 데려가고 얼리픽으로 이제 박한결 선수를 채가가지고 삼성이 이제 박건우 선수를 또 지명한 걸로 또 알고 계시다고 세라피모님 잘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제 두산 팬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위에 보니까 뭐 1시간 동안 끝나고도 경기 끝나고도 1시간 동안 열받아 있었어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좀 답답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3대3 연장까지 가가지고 2점 홈런 때렸으면 5대3이면 사실상 경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박치국 선수 끝내기를 맞더라도 제구가 날뛰는 박치국 내리고 다른 투수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불펜이 사실은 좀 이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보면서도 저는 두산이랑 NC랑 어제 상황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두산이 그대로 5대3에서 맞고 이겼으면 NC하고 반게임 차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좀 투수를 아끼는 것보다는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철원 선수는 이제 좀 아낄 필요가 있겠는데, 왜냐면 좀 지친 것도 보이고 사실은. 근데 이영하 선수가 저는 가을 두산의 키맨이 될 것 같다고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영하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반기에 많은 역할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체력적으로 남는 상태고 3연투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특히 이영하가 지금 구위가 괜찮기 때문에 2점 차에 한번 처음부터 박지국 선수를 멀티이닝 한 게 아니라 이영하를 올려봤으면 어땠을까. 그 경기가 경기이니만큼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두산의 투수진이 몇몇 선수들에게 좀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이영하 선수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또 3연투를 한 상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또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 뭐 박치국 선수, 뭐 곽빈, 정철원, 박치국, 그 다음에 뭐 이영하, 이 4명 가지고만 야구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좀 이제 의존하는 그 비중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두산 쪽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끼려고 어젠 하다가 좀 진 부분인데, 또 어떤 두산 팬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그럴 거면 김명신은 왜 이렇게 굴리냐. 그러니까 또 굴린 선수는 또 굴린단 말이죠. 그러면 확실하게 좀 잡을 경기는 잡고, 또 오늘이 또 휴식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두산이 지금까지 또 좋은 기세를 탔던 것도 맞고, 그렇죠. 어제 한 경기 뭐 또 넘어졌지만 충분히 많은 게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을 야구는 전 두산이 이제 좀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유리해졌죠. 지금부터 좀 3위를 노리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치국을 왜 교체 안 한 건지는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코치진이 마운드 방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았나 했음요. 와키포레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막 흐름이라도 끊어줬으면 좋겠을 것 같다,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잡았던 경기 놓쳤죠. 5위 SSG와 여전히 3경기 차 4위. 아직까지는 또 이제 가을 야구는 좀 여유로운 그런 상황인데, 좀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 혹은 이제 3위까지도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뭐 두산 베어스 남은 경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기 때문에 또 시즌 끝날 때까지 순위 싸움 3위, 4위, 그다음 이제 5위, 6위 뭐 여기까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뭐 더가웃 보니 NC는 저도 신인한테
박수 쳐주는 분위기던데. 그리고 위에 그 NC 스카우트 분이 예전에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뭐야 신인한테 기대는 팀 여기네 YLL님 신인에게 기대면 약팀이라고 NC 스카우트 인터뷰 했었는데 그래서 이 짤이 좀 많이 쓰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신인 선수가 이렇게 또 한 경기 잡아주면 팬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또 살펴보면서 다음 주제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지금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까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분 넘게 시청하시는데 좋아요 수가 176개 많이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인 이제 아섭 오빠가 분위기 잘 잡아준 오삼불고기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디 보자. 꼴찌는 누가 할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삼성의 이 하락세가 그렇죠. 키움이 또 아니 시즌 포기한 상승되고. 키움보다 이렇게 또 내려가면 또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이게 꼴찌 같은 경우는 근데 진짜 이게 저는 당연히 이제 또 키움이 연패를 하길래 키움이 좀 시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삼성도 그렇고 하나도 지금 좀 최근에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왜냐면 키움과 하나의 게임 차도 이제 3게임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네. 지금 2게임 반이네, 그죠? 네. 그러면은 사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좀 쉬어가는 해로 이제 선언을 맞아요. 했는데 지난주에 타격이 뭐 엄청 터졌더라고요. 뭐 도슨 선수도 있고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아직까지 좀 고춧가루 부대로서의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좀 지금 후반기에 만나는 막판에 만나는 팀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8, 9, 10이 이쪽 그렇죠. 중에는 가장 매운 게 지금 키움이 아닌가 생각해요. 김혜성, 도슨, 이주영 주영. 여기까지는 진짜 너무너무 좀 무서운 것 같고 최근에 이 박수종 선수 그죠? 박수종 선수 잘하더라고요. 키움은 진짜 타격감이 신인을 가감 없이 써주고 그 신인이 또 잘하고 이게 키움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슨 선수 재계약할까요? 도 기자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85,000달러 받고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야 가격 좀 오른다고 이거 팽해버리면은 도슨 선수 게다가 춤도 잘 추더만 분위기에도 팀 분위기가 아주 잘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위에 그 KT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 호핑벨 진아님 얘기하셨는데 요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뭔 얘기를 해달라는지 모르니까 뚜렷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우승은 언제 결정 날까요? 하셨는데 매직 넘버가 이제 뭐 10이니까 뭐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연승 한다고 이게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또 2위인 KT가 뭐 패배하면은 이게 또 줄어들고 이러는 거니까 이게 하루에 뭐 2씩도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G 이기고 KT 지고 이러면 또 2씩도 깎이는 거니까 후라도도 또 재계약하겠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잘하는 외국인은 저는 함부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 다음에 뭐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특히 뭐 도슨도 그렇고 후라도도 그렇고 전혀 뭐 기록적인 문제가 없고 9위도 후라도가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렉 걸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괜찮죠?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쿠에바스 선수 23일 기아전에서 9회 1사까지 노이트한 얘기 요거 호투 좀 얘기해달라고. 그 쿠에바스는 특히 이제 오자마자 거의 무패로 연승 행진을 하고 있는데 KT가 2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저는 보면서 또 근데 부럽더라고요. 사실 KT 팬분들이 보시면서 참 예쁘게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쿠에바스 선수가 8회까지 이제 노이트를 하고 9회에 이제 아웃카운트를 하나 잡고 안타를 하나 허용했거든요. 이렇게 주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강철 감독이 직접 올라왔고 황재균부터 뭐 박경수까지 야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쿠에바스를 좀 격려를 해주고 잘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박수 쳐주면서 쿠에바스도 웃으면서 내려오고 이강철 감독도 직접 웃고 하는 거 보니까 저래서 잘 된 팀들은 분위기가 저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팀 분위기는 승리할 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뭐 서로 뭐 사이 좋고 이래도 성적이 뭐 하위권이고 이러면 뭐 웃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카메라 잡히면 또 안 되니까. 지금 피렐라 선수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거침없이 스윙하면서 땅볼과 병살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키움 팬들 이 도슨 선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올 시즌 피렐라 선수 성적 보니까 타율도 2할 7푼 9리 많이 떨어졌고 13홈런에 OPS 0.742 지난해에는 뭐 거의 준 MVP급 사실 뭐 MVP 2위였잖아요. 이제 뭐 타자로 봤을 때는 이정우 선수와 또 이제 경쟁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올 시즌은 좀 너무 실망스럽네요. 교체될지 어떻게 될지. 피렐라는 지금 성적만 보면 사실은 재계약 좀 힘들다 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결국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피렐라 선수는 이제 발바닥 종아리 이쪽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안 좋게 좀
작용이 되면서 올해 성적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피렐라 선수 네. 요 재계약 문제도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재계약이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뭐 100만 달러가 아니라 이제 재계약을 여러 번 네. 여러 번 하면서 이게 좀 올라간 몸값이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윌커슨 선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별명이 사직예수구나. 이게 외형이 좀 이제 비슷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윌커슨 선수 어제 SSG 타선 봉쇄하면서 시즌 5승을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시즌 이대로라면 재계약 청신 후 당연히 또 켜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6이닝 동안 1피 홈런 3피 안타 3진 7개 잡으면서 1실점했습니다. 이래만 선두타자 추인 선수에게 선제 솔로포를 허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무실점으로 마운드 운영 잘 해줬는데요. 윌커슨 선수의 또 이제 기구한 야구 인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쭉 보니까 야, 이게 뭐 별게 다 있습니다. MLB에 지명 실패하고 나가지고는 생계 때문에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약 6개월 동안 냉동식품 코너에서 야간 근무. 야, 대단하다. 그렇죠. 이런 선수들 많거든요. 거기다가 뭐 독립리그 투수로 또 활약을 하면서 이 투잡을 뛴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야구의 꿈을 놓지 않았고 보스턴에 입단했다가 미러키로 트레이드 됐다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 선발했다가 부진했다가 강등 콜업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 갔다가 오클랜드로 갔다가 이제 롯데까지. 야, 기구하다 기구해.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별명 말씀드리시는데 프리저라고 이제 냉동기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좀 투수가 또 프리저면 멋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불 다 잠재우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뭐 좀 멘탈이 단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롯데 쪽에서 올해 사실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윌커슨 선수에게 4일 휴식 후 로테이션을 계속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윌커슨이 뭐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 이 정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롯데가 이제 마지막 팀이라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아닌가. 나이가 이제 또 89년생으로 적진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게 좀 절박한 선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산전수전 다 겪고 한국 무대까지 넘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좀 마지막 기회라. 내 야구 인생도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열심히 좀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정도면 인생극장에 나오는 스토리다. 봄날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윌커슨 선수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롯데자이언츠 처음에 롯데 계약했을 때 좀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예상하셨는지 사실 트리플 A 성적만 봤을 때도 그렇게 또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윌커슨 선수가 왔을 때 딱 올 시즌을 뭔가 마감을 잘 지어주는 약간 반 시즌을 좀 잘 해줄 이런 선수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저는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기록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보면 이 후반기 기록을 보면 이것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일단 후반기 평자가 패디보다 좋거든요. 윌커슨이. 그러면 그런 선수를 재계약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불안한 점은 롯데는 후반기 외인 교체해서 반짝 잘하고 다음에 재계약했을 때 부진 이 루틴이 굳어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렉스 선수도 사실은 좀 그랬고 그렇죠. 스트레일리 선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잘하다가 좀 이제 재계약 불발된 다음에 다시 대체 외인으로 데려왔을 때 잘하길래 재계약 줬더니 또 부진해. 이게 사실은 스트레일리 선수 교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올 시즌 롯데가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현재로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일리 선수하고 왜냐하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스트레일리하고 올해 윌커슨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후반기 잘하는 것도 똑같은데 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일리는 지난 시즌에 직구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직구 POPS가 높아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일리가 또 반년 쉬다가 다시 KBO에 왔기 때문에 뭔가 오픈빨처럼 초반에 잘하다가 좀 가을로 갈수록 안 좋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윌커슨은 지금 페스트볼에 피안타율이라든지 OPS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전혀 직구 구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윌커슨 선수의 몸 상태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후반기에 남은 경기에 갑자기 부진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과연 이거를 재계약을 안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폭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스카우트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윌커슨 선수 재계약 안 하고 데려온 선수가 만에 하나 이제 못했다라고 한다면 팬 여러분들께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당연히 야 이럴 거면 그냥 잡지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게 분명합니다. 이제 입문 이후에 이 KBO 리그에 발을 내디딘 이후에 이 부산 팬들에게 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 제구력도 굉장히 좋고 완급 조절 좋고 수싸움도 좋고 던졌다 하면 일단 뭐 긴 이닝 이 퀄리티 스타트는 뽑아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6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발 투수의 존재가 굉장히 또 드물잖아요 최근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일단 제구력도 그렇고 이 부분 이 선수가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패턴을 읽히면 좀 많이 맞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냐면 일본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신 타이거즈 때 첫 달에 월간 MVP를 받고 그 다음부터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보면 어제가
SSG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윌커슨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나왔어요. 윌커슨의 슬라이더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컨택하고 뭔가 커트해내고 뭔가 좀 투구수를 늘린다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를 보면 윌커슨은 별 문제 없이 퀄리티 스타트를 했고 승리를 챙겼거든요. 네. 그러면 패턴이 읽혀서 맞는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너무 윌커슨한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왜냐면 패턴을 모르는 외국인 투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뭐 알칸타라만 하더라도 다 알지. 뭔지는 다 알지. 그렇죠. 결정구 뭔지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윌커슨 선수가 뭐 던지는 패턴이 너무 익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지금 구종별로 구사 비율도 쭉 보고 있는데 페스트볼,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5가지 구종을 또 던집니다. 근데 또 구사 비율 같은 경우에도 다 대부분 좀 이제 고루고루 던지는 것 같아요. 페스트볼도 한 40%, 37.7%에 커터 17.9%. 뭐 슬라이더랑 커터랑 비슷한 비중이라고 했을 때는 뭐 페스트볼과 뭐 슬라이더 계열을 거의 뭐 이제 이렇게 좀 위주로 던지고 커브와 체인지업을 섞어 던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선발 투수가 이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맞아요. 많이 던지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구종이 단조로워도 잘 막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지난해 랜더스 우승 이끌었던 폰트만 하더라도 거의 직구 커브 맞아. 이렇게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종이 너무 좋으니까 막은 건데 윌커슨이 지금 직구 구위가 제가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고 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뭐 나쁜 부분이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말씀대로 패턴이 정형화돼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좌타자한테 뭐 특히 약점이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재계약을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멘탈이 정말 좋다고 봅니다. 안민영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실책 내야에서 또 실책이 나오더라도 괜찮다고 또 이제 격려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카드에 잡히면은 팬 여러분들도 당연히 또 좋아하실 수밖에 맞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좋은 웨인 찾기가 또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또 이제 반 시즌 정도 검증이 끝났고 적응 문제도 없는 선수를 재계약해서 가는 것이 당연한 뭐 수순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좀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네. 또 걸린다는 얘기들도 좀 많습니다. 작년에 반쪽 시즌 보는 스트레일리 올해 실패 사례 참고하더라도 윌커슨도 올해 반쪽 잘했다고 내년에 제2의 스트레일리 사례 안 날이라는 보장이 없죠. 과감히 웨인 용병 투수 다 2명 다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의견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NC 팬분이 이제 채팅해 주신 거 보고 네. 느꼈는데 외국인 역시 패디 같은 선수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패디가 NC의 올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근데 그런 걸 뽑는다고 뽑아지면 패디가 하긴 그러면 사실 저도 당연히 그럼 윌커슨 반지 패디는 그거는 얘가 왜 와? 그렇죠. 얘 지난해까지 5선발 돌리던 애인데 왜 와? 이랬었던 그렇죠. 선수고 사실은 이제 윌커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이너리그에 있었던 맞아요. 사실 이름을 좀 잘 들어보지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롯데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윌커슨보다 좀 더 고점이 높은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이 정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랬다가 이제 폭망하면 어떡하냐. 그냥 이제 윌커슨 잘했던 거 한 자리는 이제 가더라도 반지를 교체하는 게 낫다. 반지를 이제 고점 보고 뽑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네. 20년 롯데팬 역사 중에 믿어서 성공한 웨인 사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과감히 교체를 해야지요. 역사에 또 이제 비춰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DUS님. 저런 의견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이정민님도 오래 롯데팬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바꿔서 잘 된 것도 잘 없어요 롯데.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롯데는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를 따지면 안 되죠.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윌커슨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따져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네요. 지금 유지현 해설위원도 어떤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 윌커슨과 반지의 운명이 갈릴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감독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좀 더 가을 야구 말고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감독이라면 이제 둘 다 교체를 하겠지만 윌커슨 저는 그래도 참 저점이 높은 선수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새로 바꿨을 때 새 얼굴을 떠올리면 야구 팬들이 다 패디 알칸타라 이렇게 따지는데 스파크맨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해 보면 윌커슨이랑 반지가 바꿔야 되는 사람인지는 한번 제고해봐야 된다 생각. 그래 괜히 그 파노니 선수 같은 경우에도 괜히 그렇죠. 이제 교체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찾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냥 믿고 가는 게 안전한 선택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여러분들의 또 생각은 또 저희가 당연히 존중을 또 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또 많이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NC 팬 제외 타팀 팬들은 패디 메이저리그나 일본 가길 기원합니다. 그렇죠. 또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한 바람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댓글 소화를 하면서 오늘 방송 한번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커슨 보고 있으면 켈리 같다. 루카시스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안정적인 부분에서 맞아요. 좀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외형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 때문에.
최악의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까 또 신중해야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바꿨을 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찐차님 크보에서 완봉승도 못해본 패디입니다. 내년에도 NC에서 실력 검증해야 됩니다.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NC 팬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안 가기를 또 바라시는 분들 또 같은 것 같고 최고의 탈출각은 버치 스미스인데 보여준 게 없으니 언급도 안 된다고. 이거 뭐 개막전에서 잠깐 깔짝 던지다가 이가가지고 예. 야 그렇게 1년 보내면은 참 개꿀을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게 딱딱 던지고 좀 얼마 받은 거야? 100만 달러면 이게 13억이잖아요. 그죠? 야 부럽다. 롯데는 린드블럼 계속 데리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롯데와 린드블럼은 또 이제 또 안 좋게 헤어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서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선수들 같습니다. 윌커스는 다음 시즌까지 더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GNGO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서도 좋은 선수가 올 가능성도 있지만 바꿨을 때 결과가 안 좋았던 케이스들도 참 많다라는 거 이런 얘기. 스미스 오그레드 금지어라고. 스미스 오그레드 금지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페냐 선수가 와가지고는 좀 잘해줬는데 산체스. 그 저기 누구냐 그 있잖아요. 그 윌리엄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오그레디보단 나으니까. 훨씬 낫죠. 오그레디보단 나으니까. 페디 한국의 정부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수아레즈 선수 얘기도 좀 나오네요. 수아레즈 이제 재활하면 다시 이제 KBO 리그 올 수 있을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아레즈도 사실은 나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올 시즌은 뭐 구위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부상 재활만 괜찮으면 당장 내년에 외국인 투수로 못 볼지언정 중간에 또 이제 결국은 새로 중간에 데려오려면 데려왔던 선수 데려오거든요. 파논이 데려온 것만으로. 그러면 수아레즈가 내년에 KBO 리그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는 게 좀 아쉽게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KBO 리그 무대에서 던질 수 있기를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또 추석 연휴 이 목요일부터 또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는 그렇기 때문에 월화수 저희는 또 빨간 날은 잘 쉽니다. 월화수 방송인데 화요일에는 또 이제 안경현 의원님 나오시고 또 수요일 날에는 또 안치용 의원님 나오시니까 저희 수요일까지도 많이 또 찾아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요 채팅창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독한 지 1분 지나야지만 채팅 또 칠 수 있도록 또 변경을 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채팅 안 치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채팅도 좀 쳐주시고 또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끝까지 1000분 넘게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253개 좋아요 눌려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유튜브 아침에 볼 게 없어지네 하셨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쉬어야죠.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에 안경현 의원님과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